자, 정의는 외워야 됩니다. 혹시 단위 기억나요? 그거는 그 미분계에서 이제 또 다른 이름. 예를 들어서 파푸스 정리는 중선 연결 정리다. 그런 얘기고. 어떤 거, 딴 거. 그거는 이제 단어죠, 단어. 맞아요. 미분계수랑 완벽하게 똑같은 다른 말이 뭐냐면, 순간 변화율이, 아까 평균 변화율 기억나? 그거랑 순간 변화율은 조금 느낌이 달라. 나중에 이제 물리 가시면 또 이런 말 존나 많이 써. 수학에서 이제 이 말을 많이 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정의는 뭘까? 혹시 기억나? 한일점이 다른 한자 SNA에 대하여 값이 가까이 이동하고 있을 때의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자, 정황했는데, 자, 알고는 있습니다. 자, 그걸 이제 좀 교과서적으로 다듬을게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자, 정의는 뭐냐면,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 아까 평균 변화율을 내가 이용하랬잖아. 평균, 변화, 율. 모든 교과서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정의는 모든 나라 똑같은 거거든. 알겠지?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뭐냐면, 이거예요. 다시. 이거 외워야 돼.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의라는 말이, 이게 우리 국어에서 이거를 여러분들 뭐라고 부르죠? 이거 수식어구라고 부르는 거 기억나요? 영어로 치면 뭐죠, 이게? 이들 영어 1등급이잖아. 영어로 뭐야, 이거. 두 글자. 오브. 그래. A 오브 B 하면은, 자, 영어 시간 아니지만, A 오브 B 하면은, A예요, B예요? B죠, B. 그죠? 요거는 수식어구잖아, 그지? 잘생긴 태찬이 하면 태찬이가 중요한 거지, 잘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얘가 주어거든, 주어. 그러니까 주어가 극한값이야. 자, 근데 얘가 무슨 정의였냐면, 미분, 계수의 정의거든요? 그 말은, 미분 계수는 이퀄 극한값이에요. 됐니? 무슨 극한값이냐면 평균 변화율, 즉 기울기의 극한값이야. 기울기의 극한값이 미분 계수입니다. 외워야 돼요, 이거는. 알겠죠? 자, 그러면 평균 변화율을 다시 한번 소환을 한번 해볼게요. 자, 소환. 이렇게 소환 한번 해보면, 자, 만약에 F가 예를 들어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뭐 더 복잡할 수는 있지만 그림이 예쁘게 나오려면 니들도 정리하기 쉽게. 자, 평균 변화율을 뭐였냐면요, A, 여기 X는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A, FA, 여기는 B, FB가 됐었죠. 요거를 이어준 요 친구를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자, 이 평균 변화율을 여러분들이 가로, 세로를 모델링해서 하시게 되면 평균 변화율은 이렇게 되죠. X 차이에 Y의 차이. 여기 평균 변화율이죠. 자, 평균 변화율인데 우리는 극한값을 원해요. 자, 극한값을 원해요. 그 극한값 기호가 리미트였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리미트를 취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보통은 요 소가로를 생략을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거 있으니까 뭐 얘를 취했겠지 하고 생각하겠지. 자,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원칙적인 표기예요. 됐죠? 자, 근데 X가 여기 변수가 들어가잖아. 화살표가 뭐가 뭐로 간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느낌이 되냐면, 자, 만약에 내가 얘를 B에서 A로 간다라고 표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X가 B에서 A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자, B가 A로 가는 거니까,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가 B고 여기가 A였어. 근데 여기가 뿔마가 지금 생략돼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요거와 요거가 같기 때문에 생략이 된 거야. 자,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를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리미또 B, A 플러스, 자, B 빼기 A분의, 자, 요게 이제 개념 자연자랑 제일 중요해. 지금 이게 좀 어려워. 처음에는. 자, 요거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또 리미또 B가 A 마이너스의 B 빼기 A의 FB 빼기 FA를 생각했을 때, 만약에 요 두 친구가 어떤 값으로 수렴해서 같다라고 한다라면 얘를 초록색처럼 요렇게 표현해도 무리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얘를 우린 전문용어로 무슨 극한이라 하죠? 어쨌든 좌극한이죠. 왼쪽으로 하니까. 얘가 우극한이 되는 거야. 그럼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이거 어디서 봤지? 극한값의 존재 조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와 이거가 같다라는 게 보장이 되면은 좀 장황하긴 하지만 어쨌든 좌우가 같으니까 극한값이 존재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겠니? 기울기의 극한값이 존재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는 평균 변화율의 극합과 미분계수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랑 같으면 미분계수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극한값을 가지니까.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럼 얘가 이제 도대체 어떤 기하적인 의미를 갖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장황하게 떠들었고, 자, 위에 있는 이 친구부터 한번 봐볼게요. 얘가 무슨 말이냐면, B가 A를 기준으로 살짝 오른쪽으로 가요. 다시 B가 A를 기준으로 살짝 오른쪽으로 가요. 그 말은 뭐냐면, B가 지금 여기, 내가 동그라미 친데 B가 몇 개 있어요, 형님들? 한 개예요, 두 개예요? 세 개라면 안 돼요. 세 개는 요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요거 두 개죠. 그럼 얘도 B가 A 플러스로 가는 거고, 얘도 B가 A 플러스로 가는 거야. 왜냐면 이 극한은 아래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 위에도 그렇게 하라는 소리거든. 그럼 무슨 말이냐면, B가 A 근처로 가는 거야. X의 B가 A 근처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요게 그 의미야. 이해됐지? 자, 이제 분자도 한번 해석을 해보자. 그러면 FA 플러스 빼기 FA 느낌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게 FB죠, 형님의 높이가. 요게 FA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의 높이가 얘랑 가까워져요. 다시 얘의 높이가 얘랑 가까워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차원이 두 개잖아요. 자, X 1차원. 이렇게 해서 2차원이 되는 거니까 이걸 이제 동시에 좌표 평면을 보게 되면 얘네들이 요렇게 다가가는 거야. 요렇게 다가가는 것을 입체 여기 평면에서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 되는 거냐면 좌표가 다가가는 거야. 좌표가. 왜냐면 차원이 한 개면은 여기서만 수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차원이 두 개니까 요 좌표 평면에서 이 점 있죠, 요 점. 요 점이 B, FB거든. 얘가 어디로 향하는 거냐면 사실상 요렇게 요 곡선을 타고 점점 요로 가까이 가겠다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자, 질문. 요 점 이거 잘 보이냐? 좀 크게 그릴게요. 이거 별딱지를 딱 요 점이라 해볼게. 별딱지라는 정확한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게 별딱지를 기준으로 우측 상단으로 가겠어요? 우측 하단으로? 좌측 하단으로 가겠어요? 우측 상단이죠. 왜냐면 얘보다 살짝 위고 얘보다 살짝 오른쪽이니까 결국에는 이 핑크색을 따라가는 게 요 별, 익섹트 포인트를 기준으로 우측 상단이에요. 그러면 얘는 오른쪽 기울기가 되겠죠. 요걸 기준으로. 맞니?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오른쪽 기울기가 되는 거야. 아주 딱 붙은 오른쪽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느낌 오시죠? 자, 어떻게 되는 거니? B가 A보다 살짝 작게 가요. 그 말은 얘가 어디로 가는 거냐면 살짝 요쪽으로 가는 거예요. 조금 더 왼쪽으로. 그러면 함수값도 A로 다가가는데 얘는 이번 조금 더 내려가겠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요거를 실제로 이제 좌표 평면에서 보시게 되면 얘가 타고 내려갈 거야. 근데 이번에는 별을 기준으로 우측 상단으로 가겠어요? 좌측 하단으로 가겠어요? 좌측 하단으로 가겠죠. 좀 더 가니까. 이런 느낌 되는 거 맞아. 왜냐면 얘가 이런 감성이 되는 거거든. 강조해서 그리면 이런 감성이 되는 거거든. 그럼 얘는 요거와 요거의 근처의 기울기를 보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는 왼쪽 기울기가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잘 봐봐. 결국에는 무한히 다가갈 때 오른쪽 기울기와 왼쪽 기울기가 같다라고 한다라면 그때 우리는 미분계수가 존재합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얘가 결론적으로 A로 가까이 가까죠. A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요게 존재하게 되면 얘를 우리는 뭐라고 약속하는 거냐면 이제 기호가 나옵니다. 이건 암기야. F'A라고 약속합니다. 이 프라임이 미분계수의 기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는 프라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F'A, 즉 A 미분계수가 얘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 얘가 존재한다라는 건 왼쪽 기울기와 오른쪽 기울기가 같습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의 이름이 기울기의 극한값이에요. 근데 이제 기울기의 극한값은 좀 없어 보이니까 우리도 이제 수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교과서의 용어 그대로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다라고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느낌 오시죠? 눈에 보이는 초록색 요 원래 평균 변화율이 결국에는 얘가 쫙 달라붙는 거야. 그럼 이걸 좀 내가 약간 현미경처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아마 도담이는 안 보일까 존나 머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부분을 좀 확대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떤 느낌이 되냐면 여기가 X는 A거든? 여기가 이제 보라색 포인트야. 딱 붙은 그 포인트. 그러면은 우극한으로 무한히 가까이게 되면 이 별과 아주 살짝 오른쪽 위에 탁 이렇게 찍히게 되겠죠. 그럼 그 기울기를 만들면은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왼쪽으로 조금 더 과격하게 가서 이렇게 가시게 되면 핑크색과 별과 있는 기울기 이렇게 되겠죠. 그 말은 뭐냐면 핑크색 기울기와 흰색 기울기가 만약에 같으면은 얘와 얘가 같은 거야. 자, 그러면 엄밀히 말해서 잘 봐봐. 엄밀히 말해서 별을 기준으로 살짝 오른쪽의 기울기랑 별을 기준으로 살짝 왼쪽의 기울기는 같아야 달라요? 엄밀히 말하면 달라요. 왜냐하면 얘는 조금 더 가파르고 얘는 조금 덜 가파르니까 얘가 기울기가 만약에 2.1이면 얘는 1.9 이런 감성이 되는 거지. 근데 극한 값이라는 건 뭐냐면 가짜 값을 그렇게 하자라고 치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로 얘기하자면 요 기울기와 요 기울기는 살짝 차이가 나지만 극한 값을 때렸을 때 수렴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왼쪽에 무한히 가까운 기울기와 오른쪽에 무한히 가까운 기울기가 치자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똑같을 때 우리는 미분계수가 존재합니다 라는 겁니다. 결론! 왼쪽 기울기와 오른쪽 기울기가 같을 때 우리는 평균 변화율 그 A점에서의 기울기가 존재한다. 이걸 멋있게 F'A라고 하고 F'A가 존재하는 조건은 말 그대로 왼쪽 기울기와 오른쪽 기울기가 같아야 돼요. 약간 문과스럽게 표현하면 왼기 오기가 되면은 얘가 미분계수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극한값이 중요했던 거야. 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지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거든. 미분계수의 정의는 A 오브 B니까 극한값이에요.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극한값은 왼쪽 오른쪽을 같은 거야. 근데 뭐의 극한값이야? 기울기야. 그 말은 기울기의 극한값이 같다는 얘기는 왼쪽 기울기와 오른쪽 기울기가 같은 거예요. 그래야지 미분계수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기호로는 이렇게 쓴다. 됐지? 자, 일단 시간은 좀 많이 줄 테니까 이게 굉장히 심오한 개념이거든. 요거 여러분들 정리하시고 나서 내가 조금만 더 딥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극한은 증명이 하나도 안 되는데 미분은 다 증명이 돼요. 극한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좋겠다, 니네들. 미분 처음 해볼 때 재밌거든. 아닌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미분 처음 해서 너무 재밌었는데. 막 물리의 세계가 막 문이 열리고. 여기가 수학의 꽃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분 배워서 그래프 그리는 게 막 재밌으면 고3 때 미적분 하시면 돼요. 나 그게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퀴즈 푸는 게 좋아하는 친구들 확통하시면 되는 거고. 확통은 약간 퀴즈 푸는 맛이잖아요. 그것도 재밌어요, 나름. 확통도. 약간 IQ 문제 푸는 것 같고. 그래서 확통은 조금 약간 뭐라 하지? 센스가 있어야 돼. 미적분 센스 필요 없거든? 근데 확통은 센스 없으면 조금 힘들지.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 나도 그래서 확통이 제일 싫어. 확통이 어려워. 통계는 쉬운데 경우에서는 확률이 어렵지. 그거 설계 족같아. 그거 노가다 띄는 것도 그거지. 하나라도 까먹은 것이 틀린 것이. 수학 강사들은 아마 대부분 확률을 제일 싫어할 거야. 그건 실력을 떠나서 존나 꼼꼼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대부분 수학 강사들은 꼼꼼하진 않죠. 개념을 좋아하는 거지. 나 솔직히 말하면 확률은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야. 하기가 싫으니까 안 하게 돼. 가르치는 하지만. 채원이 혹시 질문 있나요? 그럼 그 있잖아요. 네, 편하게 질문하세요. 뭐 어떤 거? 그 기울기 구할 때 삼각형, 직삼각형 그려서 살짝 편하게 저렇게 음. 기울기 구했잖아요. 그러면 저 별이 저걸 타고 내려오면 그럼 별은 안 움직여요. 미안. 요별이 타고 내려오면 미안, 둘 다 별했네. 기울기를 구하니까 저 삼각형도 작아지다고 말.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게 참 이게 나도 이게 이제 컴퓨터로 이걸 코딩해서 딱 보면 참 좋을 텐데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 한 거냐면 내가 제 뇌 속으로 들어가 볼게. 만약에 이거 진짜 exact A와 exact B를 여러분들 평균 변화를 만들게 되면 사실상 제일 큰 요 초록색 직각삼각형을 쳐다보겠다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이걸 조금 타고나라 해서 여기로 타고 내려왔다 쳐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렇게 흰색 직각삼각형을 보겠다라는 거야. 그럼 그 다음 거는 요렇게 찍히면 요 삼각형을 보는 거지. 그러면은 시작하는 어린이 눈에 보여요. 요게 이제 이렇게 딱 붙게 되면 딱 붙은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겠지. 결국에는 여기에서의 딱 그때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기하적으로, 나 이따 얘기하려는데 미리 얘기할게요. 이건 기하적으로 무슨 의미가 되냐면, 봐봐. A를 기준으로 살짝 오른쪽 기울기와 A를 기준으로 살짝 왼쪽 기울기가 있잖아. 결국에는 두 개가 같다는 건 무슨 의미를 하는 거냐면, 딱 진짜 A에서의 이거 우리가 접선이라 하거든? 접선의 기울기랑 같아지는 거예요. 봐봐. 진짜 A에서의 기울기를 우리는 수학적으로 접선의 기울기라고 합니다. 접하는 그 접점에서 딱 익젝트 포인트에서의 기울기가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접선보다 살짝 오른쪽과 살짝 왼쪽이 같게 되면 우리 샌드위치 정리 옛날 기억나요? 그것처럼 그 가운데 놈도 똑같은 놈이 되는 거거든. 한마디로 왼쪽, 오른쪽 딱 그때의 기울기가 모두 같게 되는 거니까 한마디로 A에서의 F'A의 의미는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완벽하게 같게 돼요. 옛날에 여러분들 2차 함수에서 접선 같은 거 구할 때 어떻게 했냐면 1차 함수를 모델링을 하신 다음에 그 1차 함수랑 2차 함수랑 연립을 해서 교점이 한 개니까 판별식이 0이 된다는 식으로 분명히 풀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고수가 돼서 이제 미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미분으로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이제 암산으로 돼. 이제 그딴 짓 안 해도 돼. 그래서 판별식 그딴 거 버려도 돼요. 근데 개념적으로는 알아야 돼. 또 버리려고 하면 또, 좋아.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고. 중요하지, 판별식. 판별식 모르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접선의 기울기랑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마스터하게 되면 접선 쪽이 굉장히 강해져. 그래서 고3 가면 이제 삼각함수도 미분하면은 삼각함수에서의 접선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수함수도 미분이 가능하거든. 지수함수에서의 접선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로그함수 있죠? 로그함수도 접선의 기울기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툴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래서 사인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그럼 미분 쓰시면 되는 거예요.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알잖아? 접선의 방식 그냥 만들어요. 기억나요? 우리 옛날에 기울기가 m이고 a, b를 지나게 되면 y는 m에 x 빼기 a 플러스 b 하면 된다라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태찬 이거 지난시간에 배웠어. 도형의 방정식. 근데 요 m의 역할이 뭐냐면 기울기 맞아? 그러면은 우리가 F'A가 접선의 기울기인가 하면은 이 m을 이제 뭐로 바꾸는 거냐면 F'A로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럼 알아서 접선의 방정식이 다 만들어져요. 굉장히 강력한 툴이 되는 겁니다. 자,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나는 그거 질문하려는 게 아니고 이거 질문하려는 했는데 만약에 봐봐 형님들. 내가 이제 B에서 A로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질문 던져볼게요. 얘를 바꿨어. 얘의 의미는 뭘까? A가 B로 갔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아까는 얘가 여기로 갔잖아요. 이번엔 얘가 여기로 가는 거지.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가고 위로 가겠죠. 그럼 이 점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B에서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럼 얘는 핑크색 같은 경우는 F'A가 아니고 뭐가 될까요? 그렇지. 얘는 F'B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 위에 있는 게 아래로 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여기 밑에 있는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얘가 A에서 B로 가는지 B에서 A로 가는지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여기까지 다 정리. 이제 조금 더 응용을 할 겁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 제일 재밌다는 뻥이겠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 배우고 있어야겠죠. 좀 집중해서 해봐 한번. 수원이랑 좀 결이 달라요. 요건 약간. 채원이 미적분 골랐댔나? 고3 때? 내신은 내신은 골랐어? 잘했어. 야, 근데 간호사가 미적분 어디다 쓰냐, 근데? 야, 의사도 안 써. 미적분. 봐가지고 너무 봐? 힘들게 아, 그래? 그래. 사실 그것도 웃겨. 야,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 내가 비하하는 게 아니고 솔직히 영상 쪽 아니면은 수학 하나도 안 쓰거든? 의사 쌤들 수학 안 써. 너네 의대 가봐. 수학 안 배워, 의사 쌤들. 다른 걸로 바빠. 그러니까 내가 의사를 비하는 게 절대 아니고 수학 말고 다른 걸로 공부할 게 졸라게 많아. 의사 쌤들 잠 못 자요. 학교 가면 6년 동안 잠도 못 자. 근데 그게 이제 수학으로 괴롭히는 게 아니고 다른 과목이 괴롭히거든. 왜냐면 암기가 존나 많아. 근데 잘 생각해봐. 의대 가는 새끼들 암기를 잘해서 간 거겠어? 그냥 공부 자체를 잘해서 간 거야? 그치?
암기는요, 의대생이나 니네들이나 똑같이 힘들어. 그러니까 의대 가가지고, 현타 와가지고 은근히 자퇴한 사람들도 있어. 막 피 보고 막 기절하는 걸 나중에 아는 거야. 본인 피 보고 막 기절하는 애들 있거든? 근데 막 이제 개구리 막 배 뜯으면 피나고 막 그러잖아. 근데 막 기절하는 거야. 메스로 딱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쉽지 않지. 그거 극복해야지 의사가 되는 건데. 나중에 사람 메스에는 딱 했는데 의사 기절하면 어떡해요. 맞잖아. 그래서 실제로 피를 못 봐가지고 중도로 그만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한번 버텨보려고 했는데, 내 와이프도 피 보면 기절하거든. 지 피 보면 기절해요. 막 그 과호패요. 그 막 헌혈할 때 피 나오잖아. 지 피 보잖아? 기절해. 그래서 와이프는 헌혈할 때 피 보면 안 돼. 그래서 하여튼 딱 넘어져서 피 나오잖아. 안 돼. 내가 피나도 감춰야 돼. 아니다. 내 피는 괜찮았다. 자기 피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만약에 와이프가 공부 잘해가지고 본인이 의사라서 남의 거 메스 들은 건 괜찮을 텐데 자기 피 보면 기절하더라고. 그것도 존나 신기해. 세상에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 참 많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근데 일단 이거 개념적으로는 이해됐냐 얘들아? 요게 잘 안 쓰여. 그거보다 내가 이제 지금 해야 될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쓰는데 그 표현을 좀 이해를 한번 해봐야 될 거거든. 그게 뭐냐면 지금은 exact point A, B를 기준으로 와리가리 친 걸 이제 했다라면은 자 이제는 보통은 우리가 요 길이를 B 빼기 A랑 그러니까 A랑 B로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자 뭐로 표현하냐면 다른 문자 H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보여드릴게요. 봐봐. 자 fx가 이렇게 있어요. 똑같아. 그림 그려볼게. 원래 여기 A, B를 이렇게 놨잖아. 얘를 내가 x는 A로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서 이제 B를 안 써. 어떻게 쓰냐면 여기 길이를 H라고 이렇게 잡아. 자, H를 뭔가 그냥 양수인 길이로 보셔도 돼요. 지금은 눈에 보이는 길이라 생각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지우장 여기에 좌표는 뭐가 될까? x는 뭐가 될까? A에서 H만큼 전진하면 뭐가 될까요? 이런 거 물어보나 싶어? 이렇게 돼요. 이렇게 A 플러스 H 됐니? 그러면 요거 가지고 요 감성 그대로 내가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A, FA 인정?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A 플러스 H, FA 병신 FA 플러스 H 요렇게 되겠죠. 따라왔니? 자 그럼 요거 가지고 내가 평균 변화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평균 변화율 갑니다. 시작. H분의 가로분의 세로 높은 거에서 낮은 거를 빼요. 평균 변화율이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보이잖아요. 평균 변화율이에요. 극한값은요. 리미또를 쳐줘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밟아. 얘가 오른쪽이랑 똑같게 이 점이 요로 움직이는 느낌으로 요렇게 보고 싶으면은 여기 아래다가 뭘 써야 될까? 다니는 시, 다니나니까. 여기 뭘 써야 될까요? 아까는 B가 A로 간다, A가 B로 간다 이런 표현인데 예진아 눈 떠야 돼. 여기는 누가 뭐로 가야 될까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려면 요 점이 여기로 들러붙길 바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잘 생각해봐. H가 어떻게 가야 될 것 같아요? H가 얘가 이렇게 타고 가길 바래. H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도담이 느낌 와요.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고 싶어. 그러면 H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어디로 작아져야 되죠? 그냥 무작정 마이너스만 100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가버릴 거 아니냐? 어디로 가야 될까? H가. 그래서 A 수렴하게 가야 돼요. 그럼 H의 길이가 어떻게 가야 될까? H가 어떻게 돼야 돼? 길이가 점점? 0으로 가야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들러붙는 거야. 그럼 요것도 잘 생각해봐. 0 플러스와 0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는 거죠. 0 플러스 의미는 뭐냐면 얘가 A까지 가는데 조금 덜 간 거야. 여기서 멈추는 거야. 그러면은 진짜 A와 덜 간 거를 이으게 되면 오른쪽 기울기가 되겠지. 0 플러스로 보냈을 때가 오른쪽 기울기가 되는 5기. 맞니? 0 마이너스는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쪽으로 더 가는 거죠. 음수니까 0 마이너스. 음수니까 0 마이너스는 왼기가 되는 거야. 왼기. 됐니? 그래서
0 플러스가 이거랑 똑같은 거고 0 마이너스가 얘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시험에서는 요거를 훨씬 더 많이 보겠지만 의미적으로는 요것도 알아둘 것.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저거 왼쪽 거를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얘의 길이를 여러분들 이걸 B로 표현 안 하고 H라는 길이로 이용해서 높이와 가로를 표현해서 요렇게 만드는 것을 앞으로 자주 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많이 있네. 그래서 이것도 F 프라임 A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A로 가까워지는 거죠. 그리고 높아지면 이건 좀 어려우니까 내가 다니한테 물어볼게. 넌 인생 이해차니까. 자, 이 0을 여기랑 여기랑 넣으면 이거 극한값 어떤 형태예요? 가짜 0분의 가짜 0이죠. 맞아요. 그러면은 분자 분모의 밸런스 게임 되는 거 맞아요? 결국에는 기울기의 밸런스 게임이 되는 거야. 아래에 있는 놈이랑 위에 있는 놈. 그러면은 이거 미분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려면 극한값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되겠죠? 0분의 0꼴이네요. 0분의 0꼴 우리 계산 많이 했지? 어떻게 썼지? 0분의 0꼴이 나오면 우리 어떻게 풀었나요? 네 글자 뭐였어? 인수분해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미분 계수도 처음에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계산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단위 공부한 티가 나네. 그렇습니다. 여기 오른쪽으로 지울게요. 했으니까. 됐니? 자, 이번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자리해야 돼. 자, 똑같이 fx가 있어요. fx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가 x는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내가 요만큼의 길이를 h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좌표를 뭐라 쓸 수 있냐면 얘를 f1 플러스 h를 높이를 갖는 좌표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평균 변화율을 만드시면 이렇게 됩니다. h분의 f의 1 플러스 h 빼기 f1이 되겠죠. 왜냐면 여기의 높이가 f1이거든.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자, 요거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평균 변화율, 기울기예요. 눈에 안 보이게끔 작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미분이에요. 리미트를 붙여요. h가 어디로 가야 돼? 이게 들러붙으려면 0으로 가야 돼요. 그럼 얘가 어디로 들러붙는 거냐면 요 점이 요로 들러붙죠? 그 말은 1에서의 기울기예요. 얘는 외워야 돼. 얘를 표현을 f'1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랑 똑같습니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 자, 요게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문제에서 변형이 되는 거는 한 번만 연습해 볼게요. 자, 똑같이 여기가 x는 1이야.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만약에 1 플러스 2h, f에 요런 게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h가 아니고 2h만큼 벌어졌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구하래요. 얘의 값을 구하래요. 자, 요게 이제 핵심이거든. 잘 보셈. 자, 이번에는 원래는 우리가
여기 가로랑 여기 세로에서 자 보세요. 기울기를 만들려면은 차이가 그대로 만들어져야 돼서 요거와 요거의 차이가 똑같이 나타나야 돼. 그치? 그래야지 가로와 세로가 밸런스가 맞아서 표현이 예쁘게 됐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여기가 2h만큼 차이나. 그럼 여기가 2h가 되어줘야지 기울기가 예쁘게 만들어진다란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요게 모양이 예쁘게 만들어지려면 가로의 길이가 2h가 되어줘야지만 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서 기울기를 예쁘게 만들 수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f에 1 플러스 2h 빼기 f1이 세로고요. 가로가 얘와 얘의 차이니까 2h가 이렇게 돼서 리밋도 h가 0으로 가는 이런 형식으로 결국 얘와 얘가 똑같아야지 모양이 예쁜 기울기가 만들어져요. 근데 내가 구하는 거는 이걸 원했거든. 요거는 그럼 뭐냐면 h가 0으로 가면은 얘랑 같을 때는 결국엔 기울기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니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은 얘로 가까이 가면서 얘가 f'1이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꼭 h일 필요는 없는 거야. 요 친구와 요 친구가 딱 아다리만 맞으면 기울기가 예쁘게 표현이 되면서 얘랑 같아지게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거와 이거의 차이를 보세요. 요거 분자 똑같아요. 그죠? 분모 여기 h는 똑같은데 요 새끼만 달라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뭘 곱해야지 얘가 되죠? 2분의 1이에요? 2예요? 2분의 1이죠. 여기에 2분의 1을 곱해야지 얘가 돼요. 자, 그 말은 여기에다가 사실상 뭘 곱해야지 이게 되는 걸까? 2를 곱하는 거 맞아요? 그럼 얘의 의미는 뭐가 되냐면 요 새끼의 2배야. f'1의 2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계산한 다음에 2를 곱하면은 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바라볼 때 다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돼. 요걸 어떻게 푸는 거야? 분모, 분자의 차이를 동일하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문제에서 원하는 포맷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기본 개념은 여기가 h일 때가 기본이야. 그래서 어쨌든 얘와 얘가 덩어리가 똑같을 때 모양이 예쁜 기울기가 만들어지니까 그걸로 먼저 일단 표현을 하고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장난쳐야지 문제에서 원하는 포맷이 만들어지는가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 요거 위주로 연습을 할 거야. 여기까지 됐니?